떴다벤뱅 변정국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TA항공의 기체 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파리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이 장기간 지연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후의 최신 판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벤뱅 이룩합니다. 파리까지 갔다가 파리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행에서 내 비행기가 뭐 1시간, 2시간도 아니라 막 하루 이틀 막 이렇게 지연되면요, 환장합니다. 진짜 내가 해놓은 호텔 예약도 다 있는데. 승객들에게 TA항공이 한 18만 원 정도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이거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안 받으신 분들은 왜 안 받으셨냐면, 유럽은 재밌는 규정 하나가 있습니다. EU261이라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항공사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EU 회원국 소속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EU 소속 항공기가 아니어도 회원국 영토 내의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A항공이 인천에서 파리 갈 때는 이거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 EU 회원국 항공기도 아니고 EU 영토도 아니니까. 그런데 파리에서 인천으로 올 때 문제가 돼요. 왜냐? 파리가 EU 소속이니까. 사실 여기에 근거한 쟁점들이 EU 사법재판소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이 유럽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편을 매우 많이 들어주는 곳입니다. 이거는 내가 봐도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소비자 편을 들어주는 곳이 유럽이에요. TA항공이 20시간 이상 지연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승객들이 이야기를 한 거고, 최대 600유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만 원으로 이제 TA항공이 하려 그러니까 승객들 입장에서는, 니네 장기간 지연됐는데 파리에서 했으면은 그 EC261 규정 맞춰서 600유로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TA는 그런데요, 여기에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EC261에 보면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을 하면 항공사에게 면책이 된다라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첫 번째, 정치적인 불안정; 두 번째, 기후변화; 세 번째, 보안상의 위험; 네 번째, 파업; 다섯 번째, 예상하지 못한 안전상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는 항공사 책임을 면해진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TA항공이 요걸 흔든 거야. 예상하지 못했던 결함이 발생했으니까 항공사에게 면책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EC261로는 보상을 해드릴 수 없어요 라는 것이 TA항공의 항변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제가 판례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2일에 났던 판결 하나가 있습니다. 판결문 전문을 제가 링크로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의 이제 공영항공사 피네어의 이야기인데, 이 사건의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2013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피네어가 헬싱키에서 싱가포르까지 운영을 하려는 스케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헬싱키에서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운항이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날 피네어가 헬싱키에서 중국을 거쳐서 싱가포르로 가는 대체편을 구해줘요. 그런데 이 대체편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대체편의 러더, 이 방향키, 방향타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체 항공편의 운항마저도 지연이 됩니다. 원래 예정된 스케줄을 3일 뒤인가 거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 승객들 일부가 소송을 겁니다. 처음에 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고, 대체편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라고 건 거예요. 핀란드 헬싱키 법원 1심 재판부는 첫 번째 항공편이 취소된 거에 대해서는 600유로를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대체편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예 논의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라고 판단을 해요. 고객들이 열받으니까 2심으로 가요. 당연히 항소를 하겠지. 거기서 피네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일단 대체편은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주장은 뭐랬냐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항공사가 면책 사유예요. 그래서 보상을 안 해줘도 됩니다 라는 두 가지 논리를 갖고 가서 2심에서 싸워요. 이때 고등법원이 자기네들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갑자기 손을 들고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 EU 사법재판소 판단 한번 받아볼게 라고 말합니다. EC261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EU 사법재판소에 한번 내가 유권 해석을 맡겨볼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EU 사법재판소가 이거를 쫙 이제 보고 나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첫 번째, 대체편이 지연된 경우에도 일정 시간 이상이 지연되면 EC261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EC261에 대한 규정은요, 운항 취소에 관한 규정이에요. 운항 지연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근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운항 취소가 아니라 대체편을 지연해
했는데 지연이 된 거잖아. 근데 EU 사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운항 취소에 관한 규정이지만 가급적 넓은 범위에서 여객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연도 취소에 준하게 줘야 된다라고 일관된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피네오가 한번 진 거예요. 근데 또 진 게 뭐냐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BC 261 조항 중에서 예상치 못한 운항의 안전상의 결함이면 면책 사유다 이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안 받아준 거야. EU가 예상치 못한 결함이냐 아니냐를 주구장창 주고받았는데 뭐라고 판단했는지 들어보세요. 니네가 말했던 그 러더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 기술적 결함이라는 것은 항공기의 어떤 운항 성능과 관련된 문제일 건데 그 운항 성능을 항상 유지하는 거는 너네 일이야. 그래서 러더고 뭐고 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어딨어. 니네 일인데 그게. 니네 업무도 아닌 것에서 발생했으면 우리가 오케이 하겠는데 니네 하던 일이잖아. 저리 가 이래버린 거예요. 기술적 결함, 예상치 못한 결함입니다 라고 항공사들이 백날 떠들지만 항공사 편을 들어준 판례가 진짜 없어요. EU에서는. 2006년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 EU 사법재판소가 뭐라고 그랬냐면 EC 261의 제정 목적은 여객의 권리보호 내지는 권리 실현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좁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2019년에는 심지어 활주로에 가다가 갑자기 기름이 뚝뚝 새. 지들도 진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업무고 니네 이거 옛날부터 잘 있으면 문제 안 생겼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항공사 면책 안 돼. 소비자 편.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통상적으로 비행기를 점검해야 되는 건 너네 의무입니다. 보상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냥 또 말끔하게 처리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티웨이 사태를 만약에 갖고 가면 저는 100점 100패라고 봐요. 티웨이 항공은 예상치 못한 거라고 한다고 하잖아. 근데 이 누유 문제가 아까 말했죠. 대한항공 때부터 있었다고. 이건 알고 있었던 문제예요.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문제라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600유로를 준 것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현지에 계신 이제 현지인들이 자기네 법체계에 익숙하신 분들이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EU 사법재판소에 가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거는 600유로 받습니다. 티웨이 항공 입장에서는 600유로라는 것을 그냥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서 그래. 이거 진짜 줄 거야? 소송 안 갔는데 그냥 준다고? 티웨이 항공이 만약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600유로를 그냥 주고 끝냈다. 금액적으로 티웨이 항공이 부담이 되지만 이게 선례가 남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을 거야. EC 261에 따른 항공사들의 면책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이 문제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만 사실 항공업계에서는 엄청난 부담인 겁니다. 오히려 항공사들에게 운송 부담을 지어주고 항공사들은 이 운송 부담을 미리 표값에 반영을 시켜버려가지고 항공권 가격이 오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소비자 편을 100%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실현되면서도 항공업계의 부담이 너무 가지 않게 하는 절충점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에 파리 뛸 때 막 100만 원 언더로 받았는데 표가 6, 70만 원인데 보상을 90만 원 하면 뭐 이거 망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EU랑 또 다릅니다. 맞아. 옛날부터 그 누유가 있었어. 그래서 고쳤잖아. 그런데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발생한 거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항공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 근데 유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고 안 통해지만 법적인 조치는 다 했기 때문에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법적인 절차적인 것은 다 이수했어. 그런데도 여기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스탠스예요, 사실. 뭐 좀 다릅니다. 뭐 제가 뭐 여기 뭐가 맞다라고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EC 261의 이 엄격한 해석에 대한 비판 포인트 중 하나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뭐는 특별한 거고 뭐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물어보면 거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뭔가 불만을 제기하면 유럽 항공사들은 따지지도 않고 줘요, 그냥. 어차피 소송 가면 이 스탠스면은 자기네들이 질 거 아니까 그냥 깔끔하게 줘버린다고. 제가 뭐 어디 편을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양한 관점을 보여드림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과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유 이게 비겁하게 뒤로 빠져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빠진 겁니다. 요 판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항공업계에서도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한 판례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EU의 이 스탠스를 받아오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국내의 일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정부의 어떤 비대칭성 때문에 많은 부분 손해를 봤던 건 사실이에요. 이런 거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의 편을 강하게 들어주는 게 EU지만 때로는 너무 많이 들어준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하지만 저는 소비자들의 어떤 권익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씨 이유길에 관한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티웨이항공 사례를 접목을 좀 시켜봤습니다. 물론 제가 판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날지 안 할지는 뭐 사실 소송을 가봐야 하는 문제지만 EU 사법재판소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티웨이항공이 만약 소송을 가면은 이 600유로를 물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티웨이항공이 뭘 주냐 마냐를 떠나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EU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스탠스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제가 오늘 콘텐츠 준비한 이유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권익을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변비행은 한국 소비자들을 응원합니다.